이슈 파보기.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지역구 후보에 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민생당 58명, 정의당 77명 등 21개 정당 1,118명이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방송 이슈 파보기 이화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곰돌이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4.15에 치러질 21대 총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총선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남은 총선 기간 주요 이슈와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초반에는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재조명받으면서 이후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친여권에 유리한 형국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 폭망과 민주주의 실종, 코로나 전국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40조 국채 발행 등을 제안했지만 주도권은 이미 넘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가 격리자보다 많아지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여기에 대구, 경북 상황이 진정이 되면 친여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합당 선대위장을 수락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선거의 귀재가 미래통합당을 돕는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불리해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싸움을 잘하는 고수가 나타나게 되면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로 똘똘 뭉치려고 할 것이고 김종인이라고 하는 고수의 등장으로 타격이야 입겠지만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라는 이미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국에서 그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고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얼굴 마담이나 하는 셈이죠. 총선 때마다 등장해 이젠 식상하고 진보와 보수를 오간 점도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왜 나오는 거죠?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몸값을 올릴 기회가 될 것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박빙의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만약에 진다고 해도 할 말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왜 빨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변명을 할 수가 있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책임론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주목받는 선거구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종로와 광진을, 동작을을 들 수 있는데요. 서울 48석, 인천, 경기 73석이 걸려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이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수치에 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 추세를 봐야 합니다. 먼저 종로 선거구는 황교안 대표가 20%포인트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앞서가던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에게 역전패 당한 지난 총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가 실수를 잘 안 한다고 해도 뒤질 수도 있습니다. 광진을과 동작을은 대선 후보군인 오세훈과 나경원에 맞서 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대결하는 구도인데요. 민주당이 박빙 우세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 속에서 박빙 지역이 많고 인천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7개 지역에서 다소 앞서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석과 28석
또 28석, 3석이 걸려있는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지역으로 한번 이야기 봐보겠습니다. 지금 20대 총선에서 강원 지역은 새누리당이 거의 휩쓸었죠. 또 충청 지역도 새누리당이 약간 앞섰고요. 호남은 국민의당이 22석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총선과 지자체 선거가 다르긴 하지만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강원과 충청 36석 가운데서 강원도에서 1석, 충청에서 8석에 그쳤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보다 많아질 걸로 보이고 최대 과반 의석인 18석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4석에 그친 호남 지역은 20석에서 26석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3석 모두를 차지한 제주 지역은 최근 코로나의 국외 유입으로 여론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0석과 25석이 걸린 TK와 PK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통합당의 텃밭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TK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인데요. 통합당의 수석,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네, TK 지역은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고전할 정도로 민주당에겐 넘기 힘든 철옹성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TK 지역민들의 지역구 정치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당 TK 전 지역의 후보자 공천 등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K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40석 중 8석을 차지했는데요. 낙동강 벨트를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박빙의 승부처가 등장하는 등 격전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로 넘어가 보죠. 여론조사를 보면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미래한국당이 최대 27석을 차지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이 등장하면서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투표자의 성향을 봐야 하는데요. 20대는 취업 등과 같은 공정성 문제, 젠더 이슈로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50대는 진보 계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진보 성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가 35에서 40%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30에서 40%로 얇아지는 경향이 있고 네. 진보는 30에서 35%를 차지했다면 최소 35에서 50%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6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요. 진보정당은 더불어시민당 28.9%, 열린민주당 11.6%, 정의당 5.4%, 민생당 2.4% 등으로 48.3%를 차지하고요. 또 보수정당은 미래한국당 28.0%, 국민의당 4.9%, 친박신당 2.7%, 자유공화당 2%등 37.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보면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16석, 네. 열린민주당이 7석, 정의당이 3석, 국민의당이 3석, 민생당이 0에서 1석으로 총 47석 중 진보정당이 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총선 후 비례정당은 복당 및 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 중 10석은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구에서 통합당보다는 10석 이상의 차이를 벌이지 못하면은 국회의장 등 일당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총선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총선 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자가 복당하는 등 구도와 선거 막판 중도층의 표심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진보 진영이 150에서 170석, 보수 진영은 120에서 140석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한
우호 세력인 180석 확보는 지금으로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구 순번을 보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번, 더불어시민당이 5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잠시 파견 나온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매겨진 형식적인 정당일 뿐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너무 많아 자동 분류기에서 선별이 힘들어 100% 수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종전 선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 자동 분류기에 이제 그 네. 길이가 맞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추진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당만 뽑고 뽑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으로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좀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 파보기.